예,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8월 이후 근 3개월 만입니다. 네, 정부는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3차 유행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어제까지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사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오늘 3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방역당국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죠, 정 교수님? 예, 지금 특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숫자는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한번 2차 수도권에서 겪었던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요. 예. 특히 지금 전국에 있는 226개 시군구 중에서 발생 환자가 없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으면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그때 1차, 2차를 뭐 대구, 경북과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이번 3차는 규모도 전국적이면서 아마도 훨씬 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더 빠르다고 분석을 다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나눠주신 1차, 2차, 또 지금의 시기, 이거 뭐 이제 3차 유행이라고 저희 쓸 텐데 지금의 유행 상황과 비교를 한다면 감염 속도가 지금은 1차, 2차 때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이태원 이후에 우리나라에 GH 타입이 더 많이 나오면서 그 타입이 조금 더 전파가 빠른 거 하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자잘하게 나오는데 이게 비가 계속 내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한번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크게 내리고 스톱하면 날이 맑아지지만 예. 지금은 여러 군데서 아주 거세지는 않지만 자잘한 비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 비가 오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홍수가 물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과정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가 서울의 경우 누적 확진자가 지금 7,236명까지 불어나면서 지난 2, 3월 때 그 1차 대유행을 했던 대구의 누적 확진자 수를 네.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 대구 신천지 교회발 대구 경북 사태를 겪었을 때 그때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2월 말 3월 4월 그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대구 경북에서 방어해내지 못하고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수도권으로 가장 몰릴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이러스 가장 좋아하는 곳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나름 잘 방어해냈어요. 한번 저희가 아차했던 게 지난 8월 광복절 집회가 광화문 도심에서 벌어지고 근데 이것은 꼭 광장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이었는데 예. 이제는 제가 보기엔 아까 정 교수님 비유가 너무 정확한 게 비가 계속 내리면 네네. 그 물이 가장 많이 고이는 곳은 가장 큰 웅덩이입니다. 그게 수도권인 거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만 해도 벌써 200명이 넘는 수도권 확진자, 뭐 전체적으로는 지역 감염이 320명입니다만 예, 예. 이게 어제 그제도 계속 서울만 90명대를 넘나들었습니다. 예, 예. 경기도 80명대. 그러다 이제는 100명을 넘기면서 이 수도권만 200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차 대유행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요. 예. 뭐냐면 우리가 1차, 2차 때 2차 때는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광장 집회에서 사실은 다 추적해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예. 놓친 잔존 감염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는데 예. 그 외에는 우리가 정말 초발 환자들을 잡아내는 데는 예. 전 세계 최고라고 전 자부할 만하다고 보는데 예. 역학조사가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용한 전파고 특정 지역에서 뻥 터지는 것보다는 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산발적 소규모 집단 감염이 네.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빈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앞으로 대처의 이제 위험 수위가 예. 닥쳐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말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예, 방금 이제 최영일 평론가께서 언급해주신 그 잔존 감염자, 그러니까 8.15 집회 당시에 그 빨리빨리 좀 검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네, 분들도 분명히 많죠. 계시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쨌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자신도 모른 채 누군가를 감염시키고 그 감염된 사람도 뭐 무증상일 확률도 많다고 또 전해지고 있고 네. 그분이 또 누군가를 감염시켜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라는 분석을 오늘 오전에 국립암센터 교수이신 김호랑 교수께서도 그런 언급을 하시더군요. 그런 어떤 분석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교수님. 글쎄요, 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감염이라는 것이 생기면 우리가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한 달이면 다 끝나는 것이고요. 어떤 특정 어떤 집회든 또 어떤 특정 사안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예.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경부에서 2, 3월 달에 그렇게 많은 게 터졌는데 그게 왜 계속 가지 않고 끝났을까요?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수도권은 워낙 인구가 많은 데다가 지금 우리가 뭐 수도권이라 하지만 사실 경기도가 한 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경기 북부와 남부가 완전히 다른데 고루고루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1월 20일 날 첫 환자를 시작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쭉 전국적으로 번져 있던 그 상태에서 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한 번의 집회 또 한 번의 큰 뭐 어느 센터를 중심으로 터졌던 것이 한 번 더 거기다 기름을 붓고 또 넓어가고 또 넓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돼 있죠. 예. 주변에 누구라도 아니라는 확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모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가 문제다 하는 것보다는 예, 예. 당국에서는 지금 소위 깜깜이라고 얘기되어 있는 소스를 찾지 못하는 감염의 원인들 15%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 각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안 하도록 지금 지켜야 될 것들. 마스크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단속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안전벨트 단속하듯이 예, 조금 예. 단속하면 할 수 없이 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다 같이 그 덕을 같이 보고 가자는 것이죠. 뭐 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전에 그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 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우리의 일상이 다시 제약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는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대국민 담화까지 나온 상황인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방역에 독이 되고 있다라는 그 대목이 좀 눈에 띕니다. 네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걱정되는 한때는 이제 공포증이라고까지 부른 그러한 이제 이 대중 심리가 존재했다가 예. 이게 도대체 언제 끝이냐? 두 번째는 공포증에서 넘어가서 이제 지겨움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피로감이라고 불렀죠.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굉장히 방역을 잘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랑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 인구가 한 6천만 명, 우리 5천만 명 넘죠. 프랑스는 하루에 10,000명도 나오고 하루에 이제 최고치는 3만 명도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년 가까이를 버티면서 이제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8월 2차 대유행 이전에는 2만 명 초반대였다가 그 이후로 부쩍 늘어서 지금 2만 후반대, 이제 3만 명을 돌파하는 걸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프랑스는 인구는 우리와 비슷한데 네. 하루에도 나오는 숫자예요.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해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 매스컴을 통해서는 우리가 매일 확진 상황을 매일 듣는데 예. 문제는 나나 정작 내 주변, 우리 가족은 감염자가 없다. 그럼 이게 한 10개월 이상 되니까 문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예. 그리고 또 정부도 고민인 게 언제까지 이렇게 막을 것인가. 우리는 이동 제한이나 봉쇄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예. 경제를 또 활성화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경제와 방역의 균형을 잡느라고 예. 조금 두 자릿수 아래로 낮아지면 또 경제를 풀어줬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누적돼 있던 쌓여온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터져 나오는 뭐 3차 대유행 예. 시점에 이제 도래하자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굉장히 안일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외 발이긴 하지만 백신. 근데 그 백신을 우리가 3천만 명 이상
60% 이상분을 기확보했다. 예.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접종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근데 사실 방역 당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 겨울이 백신 없이 넘어가는 마지막 겨울이 될 것이다. 네. 내년까지만 좀 이번 겨울 견뎌보자.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백신에 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게 좀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항공주가 오르고 여행 관련주가 오르고 지금 항공여행 언제 할지 우리 모릅니다. 예, 예. 내년에 될까? 내후년에 될까? 뭐 빌 게이츠 이사장은 2024년, 25년이 돼야 이 코로나 이전 이 세계 여행이 가능해질 것 같다. 앞으로 3, 4년 더 견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 문제는 이제 백신은 아직 우리 손에 없지만 우리는 좀 풀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정세균 총리가 말한 독이 됐다. 독. 예. 백신 소식만 가지고도 우리는 조금 이제 기쁜 건 당연한데 예. 고통을 오래 겪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그것은 현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이 기회에 경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그 모든 국민이 최전선에서 개인 방역에 좀 힘써달라는 부탁을 이제 더불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서도 최영일 평론가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상당 부분 좀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많이 좀 느슨해져 있고 실제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마스크 안 쓰면 뭐 과태료 물리거나 이제 이렇게 좀 강제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여쭙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이게 개인한테 그냥 호소하고 부탁하는 수준에서만 지금 이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닐 것 같다. 회의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교수께서는 어떤 좀 부연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 백신이 내년에는 확실히 효과 있는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많으니까 후보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겨울만 좀 잘 협조해서 잘 견디면 예. 내년 이맘때쯤에는 독감 오듯이 코로나는 조금 독감보다는 좀 치명률이 높긴 하지만 백신도 맞았고 예. 또 혹시 치료제도 좀 좋은 게 몇 개 있으니 독감보다는 겁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때가 올 것 같거든요. 예.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이번 겨울은 조금 인심을 잃더라도 단속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이 착실하게 정말 순둥이 같이 잘 지키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좀 너무 과한 자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지켜주시고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에 있는 커피점을 가는데요. 예. 예. 8월 중순에 터지기 전에 유독 제 느낌이 사람들이 그때는 마스크 쓰게 돼 있었습니다. 서울 예. 시내에서는. 마스크 안 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방심을 하다가 터지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1.5단계 간다고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 지난주에도 예, 예. 사람들이 앉아서 마스크를 안 낍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랐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런 한번 제3차 유행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 해주셨으니까 거리두기 1.5단계입니다. 단계 격상 더 안 시켜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자동으로 2단계 가리라고 봅니다. 아, 자동으로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사실 5단계를 만들었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보완하다가 만들었는데 예. 그 만든 거를 그래도 한번 지키는 그런 그 자세는 보이는 것이 정책 당국이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예.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사실은 이제 밤에 요건이 완성이 됐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 예.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화요일 아침 발표 때는 중대본 발표 때는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 시작합니다. 100명 요건이 됐습니다. 수도권 가겠습니다. 강원도 10명 넘었으니까 2개 권역에서 같이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날부터 시작을 하고 예. 그다음 일주가 되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보면서 또 일주간 충족을 하면 2단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고된 대로 가는 것이 예측 가능한 방역이거든요. 예. 예. 근데 실컷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이틀 이에 이제 목요일 아침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것도 뭐 2주를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 저같이 그 규칙만 맨날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네. 보면은 이거 뭐지? 내가 잘못 알았나? 예. 이럴 착각이 좀 올 정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섣불리 2단계 먼저 가자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가 원칙대로 정해놓은 대로 한번 가보자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리두기가 이제 3단계에서
지역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이후에는 지금 전국에서 전남 순천시만 2단계로 네. 올린 상황인데 지금 전남 순천시도 2단계로 올렸는데 수도권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네네. 이대로라면 아마 전국에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예.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오지 않았느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왜 좀 이렇게 느슨해진 느낌이냐. 네. 우리 개인들도 이게 인간인지라 피로감, 지겨움, 그리고 또 우리 일상 생활, 생계의 절박함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조금 이제 후순위로 밀린 감도 있고 예. 정부도 지금 경제가 중요한 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예, 예. 경제 지표 이제 4, 4분기에 살려내고 싶죠.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조금 막다가 결국 우리가 늘 얘기하는 속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되면 예. 정부는 더 크게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선제적으로 할 걸 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투덜투덜 하더라도 예. 그래서 조금 아까 인심을 잃더라도라는 예. 이제 정 교수님 표현이 너무 정확한데 지금 인심을 잃는 게 나중에 인심을 따는 거고요. 예. 지금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 것 같은 게 나중에 크게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방역에 관해서는. 예, 예. 근데 이제 뭐 전문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컨트롤 타워가 좀 따로 움직이는 것 같다. 최근에. 그래서 중대본이 있고 예. 중수본이 있고 우리가 질병관리청이 이제 등장을 해서 예. 현장 방역은 이제 방역 당국이라고 부르는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가는데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고 내리는 건 중대본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는 경제적 고려를 해요. 지금 이 2단계로 올리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5단계가 사실 3단계가 마지막 5단계잖아요. 예. 왜냐하면 1.5와 2.5가 신설된 거니까 3단계가 최고 수인데 예. 이게 800명에서 1000명 나오는 때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2단계나 2.5단계 정도 준하는 조치를 한다면 이 정부는 뭐가 걱정이냐면 연말에 모든 모임이 다 취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장례식, 결혼식도 다 이제 걱정이지만 근데 이걸 해도 될까? 그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또 울상이고 예. 오늘 저녁 모임 하나를 제가 취소하는데 모이기로 한 멤버들에게도 미안했죠. 모처럼 한턱 쏠게 우리 모이자 그랬는데 이거 1단계 때 잡았는데 1.5단계 됐단 말입니다. 가장 죄송한 건 뭐냐면 예약했던 가게 사장님한테 그렇죠, 예. 그렇죠. 오늘 네네. 취소합니다. 이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안전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지금 안전한 곳은 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취소했을 때 그 사장님은 또 얼마나 부킹을 하셨다가 피해가 체감이 되실까. 예. 근데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오늘 이 시간 얼마나 많겠어요. 주말인데. 근데 이것을 이 생각하면은 정부도 안타깝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정부는 오늘부터 조금은 인정 없이 예. 냉정하게 이 부분을 결정해야 네. 나중에 더 빠르게 이 과정을 돌파해서 네. 이 경제가 다시 좀 풀릴 수 있는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더 그 방역의 고삐를 죄고 민심을 조금 잃더라도 좀 더 선제적으로, 좀 더 한 발 빠르게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부분도 더 깊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고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세균 총리도 대국민 호소문에 이제 얘기했던 것이 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호소문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가 오늘 드린 내용에는 없는데 이 내용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량진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교수님. 오후 2시 기준으로요.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관련 확진자가 지금 3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건 오늘 저희 집계된 내용과는 포함이 되지 않은 숫자니까 아마 내일 그렇죠. 영시 기준으로 반영되겠죠. 발표가 되겠죠. 32명인데 밀접 접촉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뭐 200명 이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들여다봐야 되고 또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노량진은 특성 자체가 워낙에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고 거기 안에서 이제 벌어진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선이 겹친단 말이죠.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우려하던 게 자꾸 생기는 것이죠. 예. 사실은 학원같이 절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모인 데인데 그 학원의 환경이 우리가 늘 뭐 얘기하는 환기가 되고 뭐 이렇게 위생을 잘 지키고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예. 뭐 그 고시학원 쪽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한 그 감염이 거기에도 들어갔다.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예. 이제 많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겠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학교 이웃 뭐 등등 안 생기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이제 그렇게 와서 32명에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속이 예. 되면 되는데 예.
그거 외에도 어디에서 한 군데 좀 수도권에서 안 그래도 좀 아슬아슬한데 한 군데에서 대폭발이 생기면 예. 예, 그때는 이제 당장 병실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깜깜이 환자가 20%가 넘는다 이러면서 이제 추적이 안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노량진 사태는 이제 딱 그 지역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또 어느 정도 깔아앉힐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규모가 워낙 커버리면 예. 그 전에 봤던 어떤 발 대유행이다라고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클럽발, 집회발 이런 것처럼 네. 혹시나 노량진, 고시 학원발 이런 어떤 확진자들이 더 속출해서 N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 들여다볼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연합뉴스 기사 보니까 한 수험생이 밝히기를 이제 내일 이제 시험입니다. 이거 중등 임용고시 네, 학원인데요. 내일 이제 21일 시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한 수험생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해 오다 보니 시험을 앞두고 증상이 있어도 무리하게 약을 먹어가며 네. 시험 준비를 강행한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수능 보는 학생들 확진이 되더라도 수능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방침이 확진자는 응시 불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막 이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이제 어디가 제일 먼저 닫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국경이 닫히죠. 검역이 강화되다가 심지어는 이제 이 입국을 받지 않는 나라도 있고 입국을 굳이 한다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검사를 2회 이상해서 음성이어야 하고 점점점 규정이 까다로워져요. 예. 근데 해외 유학생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외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국내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해열제 해열제 엄청나게 먹었죠. 먹고 네. 비행기 타고 와서 예, 예. 들어와서 확진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사람은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아파도 여기 와서 아프고 예. 입원을 해도 국내에서 입원하니까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수험생들이 그런 절박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가 시험 치고 나서 확진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쏟아내고 시험은 쳐야 되는데 네. 시험을 못 들어가게 된다? 그럼 열 체크 다 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감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 안 아픈 척하는 노력, 예.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뭐 걸릴 때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수능은 그런 걱정이 없는 게 예. 만약 수능 직전에 확진이 돼도 지금 자가격리자는 3,800명 수준, 예. 그리고 이제 이 만약에 확진자는 한 200명 이내 수준에서 따로 시험 칠 수 있는 대비를 지금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만 한 2달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적어도 국가고시라면은 이 정도 준비는 현재 상황에서 해줘야 예. 안심하고 내가 증상이 있습니다. 혹은 확진됐습니다. 예. 그래도 내가 가야 할 스케줄은 정부가 좀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좀 감추는 대목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었겠는가. 예. 이건 정말 인터뷰 인용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예, 국가고시처럼 수능처럼 이제 국가고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또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확진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보겠고요.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매년 31일에 열렸던 이 제야의종 행사가 올해는 아마 열리지 않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1953년부터 시작된 이래 지금 처음으로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도 거른 적이 없고 새해를 맞는데 뭐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많은 주로 청년들이 올해는 내가 제야의종을 꼭 현장에서 들을 거야. 보신각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TV 화면에 우리가 한 해 마지막 넘어가는 카운트다운을 뭐 이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항상 제야의종을 비춰주죠. 그래서 뭐 19, 8 해서 종을 33명의 시민대표가 타종하는 걸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걸 알리는데 문제는 올해는 이게 반세기 이상 왔던 그런 전통인데 거의 70년 가깝죠. 그런데 올해는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이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굉장히 멋지게 연출을 해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아마 배려할 텐데 이유는 딱 하나죠. 밀집하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제야의종만 없애지는 게 문제냐? 저는 당장 크리스마스 이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닥쳐오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헬로윈데이는 우리가 뭐 지키던 명절이나 절기도 아닌데 올해 굉장히 걱정하면서 넘어갔는데 이태원 클럽발 사태 같은 건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태원에는 밀집을 했어요. 다만 이제 그 증상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이제 연말 연시라는 겁니다. 연말 연시에는 더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라도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이 시즌, 이 계절적 특성이 분명히 있고 연말 연초에는 또 피치 못하게 많은 약속들이 취소되더라도 또 강행되는 모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경각을 주기 위해서 사실 보면은 올해 이 저 개신교 또는 그 가톨릭을 비롯해서 예. 부활절을 못 지냈어요. 가장 위험한 시기였거든요. 4월 달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뭐 성탄절이라든가 또는 연말연시라든가 이걸 예년처럼 즐기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예. 조금 경각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제 백신 관련 낭보들이 워낙에 많아서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 또 관심이라는 얘기니까 그거에 이제 반영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성공 확률 뭐 이런 것들은 화이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막 지금 전달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격이 싸다든지 어떤 그 유통되는 측면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은 백신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뭐 어떤 백신이 어떻게 좋은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백신을 나중에 맞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백신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좀 정보가 확보가 되면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어떤 백신이 좋은지 잘 선택해서 국민들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다행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백신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예. 딱 하나 안전 문제만 없다면은 지금 나오는 우리 mRNA 백신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그와 유사한 백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스트라 같은 건 지금 $4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렴하고 많이 할 수 있고 쉽게 유통할 수 있고 mRNA는 아무래도 이제 콜드 체인 문제 등등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불활성화시킨 소위 사백신이라는 독감 백신 같은 것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예. 종류가 다 다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이 선택되게 된다면 예.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맞을 수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유행은 시작됐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안전해요. 예. 그리고 자기만 잘 지키면 안전하거든요. 그러다가 딴 나라에서 이런저런 백신들 맞는 거 좀 보고 부작용이 있는지도 보고 예. 또 값도 좀 떨어지고 예. 그러면 우리가 내년 봄쯤에 맞으면 되는데 문제는 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입도 선매가 거의 다 끝나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걸 하고 싶어도 내년 건 못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대본에서는 뭐 다음 주쯤에 뭐 발표를 한다니까 예, 예. 한번 기다려 보고 결국은 네트워크와 국내 전문가들이 얼마나 예지를 잘하느냐는 거예요. 계약을 해서 만일 그 백신이 안 되면 예. 그냥 계약금 띄는 겁니다. 일종의 그 주식 투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자 같은 거예요. 신중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표할 때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예.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자기네들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야구할 때 이제 선구안이 좋듯이 이렇게 잘 고르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잘 사올 수 있는 평소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뭐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거를 우리 국민에게 접종할 거고 이런 거를 섣불리 지금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충분히 기다려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행히 저희는 예. 그래도 방역 당국이 잘 해놨기 때문에 예, 예.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딴 나라에서 부작용도 좀 보고 예, 예. 뭐 이러면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소식은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보내드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는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